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2019년 새해 힘차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어떤 계획들로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극동방송의 표어가 자유케 하리라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목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자유에 관련된 또 새해 인사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유를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 물론 신앙인으로서는 죄에 대한 자유, 또 욕심에 대한 자유,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우리들의 목표가 북한 땅에 아직 자유가 없잖아요. 정말 70여 년 동안 마음대로 댕기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가고 싶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도 못 나가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동을 쳤으면 좋겠어요. 북한 땅에.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북한 땅에 자유가 좀 스며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극동방송 표어가 자유하리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모신 분들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세요. 영원한 국민 디바 가수 인순이 씨와 함께 또 박선규 전 차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새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저를 여기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영광인데요. 제가 조영남 씨도 잘 알고 뭐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순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은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더불어 우리 문화관광부 차관까지 오셨어. 두 분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오늘 좀 확실히 해드릴 거는요. 제가 오늘 매니저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요. 청와대 대변인 할 때 2010년이죠. 어느 날 신문 기사가 났어요. 동아일보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가수 인순이가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16개 나라 대사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보은의 음악회를 열었다. 근데 뭐 그건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기사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의 와중에 혹시 저 같은 자식 남겨놓고 오셔서 죄책감에 잠 못 이룬 분들 계시거들랑 오늘 이후에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 됐고 그리고 저 또 이렇게 성장해서 이만큼 자라서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읽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는 한동안 멍하게 있었죠. 그리고는 제가 편지를 썼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께도 보고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하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식사 한번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다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아마 편지를 받자마자 그랬을 거예요. 딱 문자 3글자 왔어요. 정말요? 그 이후에 이제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감동합니다. 근데 신뢰가 안 될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노래까지 부르셨으면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 텐데요.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이 가요계를 정말 장악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오셨는지 결례가 안 되면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진해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낳고 이제 고향에 사시는 게 좀 힘드셔서 이제 38 이북으로 경기도 연천 쪽으로 이제 올라와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키우셨죠.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의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뭐 하고 싶어라는 얘기도 할 수 없었고 엄마는 또 너 뭐 하고 싶니?라고 얘기를 못 해주는 입장,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둘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서로 그냥 웃는 걸로 계속 이제 그렇게 있다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바깥에 나간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두려웠죠? 네, 두려워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수녀님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 수녀원 안에 있으면 바깥에 안 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가장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월급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언니가 되고 싶었으나 이제 간호사 언니가 못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들이 이제 공장에 가는 게 이제 가장 큰 돈벌이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이제 무슨 명절 때 되면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선물 바리바리 양손에 들고 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공장에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또 그것도 역시 또 뭐 어떻게 안 됐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노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 가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을 준다 그러길래 이제 가장의 입장으로 이제 무조건 가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머니 모시고 또 동생들도 동생도 있어요? 있고 이모도 있고요. 네, 사실 그럼 먹여 살려야 되는구만요. 네네네. 이제 이모는 북한 분이 이북 분이세요. 근데 한 반이 소풍을 갔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한 반이 그냥 남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 수용소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면서 우리 엄마가 있는 동네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자매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고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러 나온 거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헌혈아로 태어났으면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뭐 불만, 불평, 뭐 왜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책임 안 짓고 가는 아버지.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마음으로서 저주를 했겠네요. 저는 그래서 완전히 어렸을 때 애늙은이였어요. 그러게요. 어렸을 때 그거를 남자를 이해하려고 정말 어린 나이에 별별 생각도 정말 다 해보고요. 한 13살, 14살까지 그냥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정리를 그냥 해버렸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런 자식을 두고 바깥에 나가기도 어려웠을 텐데 네. 엄마도 딸에 대한 제가 왜 생겼나 안 생겼으면 낫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했겠죠. 예. 예, 그래서 한 번은 엄마가 저를 붙잡고 정말 굉장히 울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그러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요. 아니 앞으로 힘든 사람은 난데 엄마가 왜 우냐고 엄마가 왜 나를 낳았냐고 제가 막 같이 야단쳤구만. 대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실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고 콩깍지가 씌면 어떤 사랑도 그 막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구나라는 거 하고요. 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언젠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참전한 용사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17살짜리 용사의 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7, 18, 19, 20 요때쯤 나왔으면 도대체 무슨 철이 있었을까? 어린아이인데 고등학생이면 그저 여자애들 뒷공무니 쫓아다니고 그냥 휘파람 불어 제끼고 할 그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평화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랬으면 언젠가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휴전이기 때문에 이 어린 남자아이는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원망도 하고 욕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17, 18, 19살짜리가 내 아들이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이 아이한테 너 거기 가면 여자 만나지 말고 여자 대접해줘야 되고 뭐 여자를 뭐 이렇게 위해줘야 되고 이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엄마라면 너 살아만 돌아와. 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아만 돌아와. 라고 얘기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지금은 뭐 세상에 다 아는 인순 씨가 됐는데 네. 언제서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노래하러 나와서 한 1, 2년은 연습생처럼 남의 뒤에서 춤도 추고 그렇게 있다가 78년도에 희자매로 나오면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저희 곡도 없이 방송국에서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KBS의 프로듀서 분이 오셔서 저희를 픽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곡 없이 바로 이제 공연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또 쇼쇼쇼라든지 우리 뭐 가요대행진이라든지 그때 최고로 유명했던 그런 쇼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고요. 79년도에 실버들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저희의 곡이 생기면서 이제 더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사람의 유명세 붙는다는 건 그냥 순간적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1년 동안 내려가질 않고 있었어요. 예, 7번을 1등을 하면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등 한 번에다가 3등, 5등, 7등 쭉 가다가 또 1등하고 이러면서 1년을. 그럼 본인이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건 몇 살 때 깨달았어요? 아니, 저는 소질이 있었던 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숨어 있다시피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래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노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네 그렇게 제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노래를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트홀에서 자선음악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저는 지방 출장을 갔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차관이 뭐 저를 만나서 저 홀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뭐 쓰시라고. 그런데 그 자선이라는 게 뭐를 자선을 하셨어? 그때 그 차관님께서 더불어 꿈이라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꿈에 대한 거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전부터 만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은 분들한테 더불어 꿈이라는 걸 알리고 싶기도 하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기도 해서 음악회를 하시고 싶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했었죠. 그래서 예. 목사님 더불어 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어요. 지금 뭐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얘기 다 했잖아요. 저희 알죠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그 희자매 때 그 실버들 노래 정말 좋아했고 다 기억하죠. 저희 때만 돼도. 그랬는데 그 시절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도 요즘 말로 왕따 당하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살았는지 아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그 미국 카네기홀에 서가지고 나 같은 자식들 남겨놓고 오셔서 죄책감에 잠 못 이룬 분들 계시거들랑 오늘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전 그냥 들을 수가 없었죠. 이 상처가 오히려 감사로 승화되는 이 대목 아닙니까? 우리 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좋아해서 자주 만나게 됐는데 저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본인이 가진 재능, 본인이 가지고 이제까지 쌓은 것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자기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이따 말씀 주시겠지만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하고 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정말 열일을 제껴놓고 가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아니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 네. 조금 아까 인순 씨가 나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은 38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몇 살서부터 몇 살이에요? 중학교 가정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 다문화 가정의 해밀학교. 중학교 가정만 네. 38명.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 거기서 기숙도 하고 네, 기숙학교입니다. 먹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저희한테 후원자분들이 한 500여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거기 후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순이 학교 그래도 인터넷에 나오고요. 네.
홍천의 해밀학교 그러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러면 500명 중에서 보통 얼마씩 하는 거예요? 뭐 3만 원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달에? 네, 2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방송에 나가서 나 인순 씨하고 전화를 한번 통화하고 후원자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랑 통화하고요. 네. 해야죠. 아,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인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제가 앵벌이를 다니는 사람인지 노래를 하러 다니는 근데 사람인지. 앵벌이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니까 괜찮잖아요. 네, 거룩한 구걸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힘 받았어요. 네. 아니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아 인순이가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일을 몰랐는데 나도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런데 후원자 하기 전에 인순 씨 음성이라도 한번 듣고 내가 후원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분은 안 계셨지만 앞으로 계신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 전화를.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 고아원들도 많고 뭐 이 다문화 지금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네. 저는 59년도에 미국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61년에 첫 아들을 낸 게 미국 마누라에서 낳은 애니까 얘도 혼혈하죠. 네. 학교 들어가자마자 틱이라고 아이노코라고 네. 뱅코라고 놀림받고 댕겼어요 얘가. 그런데 걔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나 서울 외국인 학교 보내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네. 그러나 너들은 한국 아버지에서 낳았으니까 한국 혼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집을 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를 나오게 하고 대학은 내가 미국에 보내줬는데 둘 다 목사가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문화라는 게 없었어. 네, 없었죠. 네. 59년도에. 용어 자체가 네. 없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인순 씨는 이제 다문화 자기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학생들 38명이 지금 있다는데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기숙사가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제 학교 옆이 아니라 학교에서 7km 정도 떨어진 데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옆에 기숙사를 좀 져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은 요 정도밖에는 저희가 못 받거든요. 근데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그래서 기숙사가 조금 더 크면 더 많은 아이들을 오게 해서 그럼 이거 중학교 가정인데 거기 네. 중학교소를 맡은 걔들은 어디로 가요? 각자 동네에 있는 아니면 각자 특성에 맞는 학교를 가거든요. 지금 요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은 뭐 패션 학교에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기술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대안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걔들 어학은 뭐 한국말이 능통하고요. 네, 저희 이제 3년 과정을 이제 하게 되면은 한국어 교사가 또 따로 있어서 한국말은 게다가 저희가 60%는 다문화고 40%는 그냥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한국 아이들은 뭐 3, 4개 국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인사말 정도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검정고시를 쳤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3년 만에 검정고시 붙어서 고등학교 간 아이들도 있고. 예, 그래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배우고 또 영어는 교과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 1어는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또 가르치고요. 그리고 각자 아이들이 9개국 아이들이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나라의 말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안 했는데 물론 기숙사 어떤 네. 사람은 재벌이니까 기숙사도 지어줄 수가 있고 네. 그러나 크리스마스도 임박하고 새해도 임박한데 지금 인순 씨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거다. 저희는 옷이에요, 밥이에요, 물이에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사실은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네. 그래야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선생님 월급도 주고 지금 이제 후원자분들한테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저희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가 후원자분이 보내주시거든요. 나머지 이제 또 저도 열심히 하고는 있고요. 근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저 요즘 비누 장사도 제가 직접 수제 비누 왜냐면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제 비누도 만들고 있습니다. 비누 요즘에. 좀 여기 갖고 오셨으면 내가 팔아드리지. 다음에 갖고 올게요. 네. 아니 네. 지금 잘 됐어요. 한국의 NGO가 네. 엄청 많은데 30불 걷어가지고 행정비로 뭐 절반은 쓰고 나머지는 그저 아프리카 고아한테 가는 수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뭐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주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100%가 다 네. 뭐 선생들 월급도 줘야 되고 얘들 옷도 사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모양. 옷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20만 원씩을 한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그냥 밥값 정도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거 정도. 왜냐하면 완전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고마움을 책임에 모르죠.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오면 무조건 뭐든지 다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의 대충 가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니 어저께도 내가 열린 음악회 음악을 들었는데 다 엄마에 대한 얘기만 저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막내도 엄마에 대한 책은 한 2권 썼는데 아버지에 대한 책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인순 씨는 아버지에 대한 네. 사실 이 노래를 녹음하자 그랬을 때 전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는 단어만 들어도 이게 막 이게 아려오는데 그 제가 어떻게 부르냐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이제 합의를 본 게 그러면 가사 내용에 아버지란 단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합의를 보고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야, 그래서 참. 그나마 그래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수 인순이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박선규 차관님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꿈 하시면서 또 여러 또 인연이 있으셔서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좀 그 이야기 좀 나눠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더불어 꿈이라고 하는 저 기구는 뭐냐면은 자기 돈 내고 공연장 한번 갈 수 없는 아이들, 자기 돈 내고 외국 구경 한번 갈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험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말하는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가 아이들의 꿈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네. 그 생각을 실천하는 기구인데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은 뭐 더불어 꿈 얘기를 제가 더 하고 싶지만은 그보다는 해밀학교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이 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밀이란 뜻이 뭐냐면 목사님 그 물어보려고 그러셨죠? 해밀이 뭐냐면은 비가 갠 후에 맑은 하늘 그걸 해밀이라고 해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겠다는 건 비가 올 때 오늘 우중충하고 비가 날씨가 왔기 때문에. 우중충하고 날씨가 그냥 찌뿌둥해가지고 우울하고. 다들 우울할 때 그 상황에서 비가 딱 깨고 해가 쨍쨍 나면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재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 햇빛이 쫙 비치는 그 하늘처럼 햇살처럼 맑은 아이들 키워나겠다는 그 의도거든요. 얘기 잘했죠, 제가. 네, 순 우리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비 오는 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힘들다 보면 내 인생은 언제까지 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 오는 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 오는 날 준비를 해야죠. 해가 비쳤을 때 내가 뭘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갈 것인가를. 네. 예, 그래서 비 온 뒤 그리고 우리 힘든 일이 있은 다음에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 꿈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 위한 일을 하고 우리 저 인순 씨는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역자 있죠. 서로가 선한 일을 향해서
자신들의 힘을 더하고 뜻을 더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극동방송에서 그 자선음악회를 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저희 더불어꿈 가족들 아이들 위해서 음악회를 한 게 세 번째였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유료 공연할 때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막 정말로 아이들에게 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당신들이 해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훌륭하게 키운다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이들 자식은 데려와서 마음대로 안 된다잖아요. 네, 남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다만 이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이게 가슴에 얽힌 이 실타래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시는 그 생각하고 저희 2세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또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라 가면은 엄마 나라 사람이고요. 아빠는 아빠 나라 가면 아빠 나라 사람인데 나는 과연 어딜까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사랑을 해서 왜 나를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근데 저희는 사실 어딜 가도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좀 성공을 했다. 그럼 내가 그 학교 출신이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지요. 네, 근데 지금도 저희가 이제 1회 졸업생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수능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무한 서비스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도 다른 학교 가서도 시험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 학교로 전화를 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 그럼 전화를 통해서도 그걸 가르쳐 주고 아이들이 고민 있으면 와서 이제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아이들이요.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날 손님 맞이하고 일요일 날 정리 싹 하고 그리고 집에를 가요. 저 그때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사실 어제도 아이들 둘을 만나서 저녁밥을 같이 먹고 그 전에 이제 갤러리를 갔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필리핀 아이인데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전에 이제 그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제가 연결시켜줘서 전시를 하면서 그림을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쉬고 있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전시회를 가서 그림도 보고 선생님도 다시 만나게 해서 요번 이제 방학 때부터는 다시 그림 공부도 하러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무한 서비스로 저희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 임순 씨, 그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네. 또 장학금도 필요할 텐데 우리 네. 극동방송의 파월스 상사 이름을 따가지고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그 학교에서 나온 학생 한 학씩 내가 책임을 져줄게. 아멘. 뭐 다른 아이들 지금까지 900명을 줬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23억이 나갔대. 예.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생이 대학을 간다면은 네. 하나 책임져 줄게. 우리 극동방송. 이게요. 지금 예. 눈물 흘리세요. 감사해요. 장학금 줄게요. 예, 예. 네, 감사해요. 아까 제가 어머, 어떡하면 예, 좋아. 학교를 네. 기가 막히게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빌딩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 오면은 정말로 표정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슴에 져 있는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는 모든 이른바 시스템과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저 가서 아이들 보면은 야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아직까지 졸업생이 나온 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가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가 네.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재혼해 오면서 거기에서 낳았던 아이들, 그러니까 중도 입국자 아이들, 난민, 이민, 탈북,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자녀들까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한 12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그 밑으로 치다 보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난민이나 탈북이 여기 안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자 아이들 뭐 이런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노동자 아이들은 호족이 여기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이제 4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엄마가 돈벌이가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원래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전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 이제 저기 끝나고 파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놀다가요. 그런데 오면은 같이 노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놀자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러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그네 타고 놀고 이제 바깥에서,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인순아 너 여기 왜 바깥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학증 못 떼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자식이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러면서 저를 막 손잡고 가시더니 원래 제가 있던 반에 저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선생님 이제 인순인데 이제 바깥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 인순이 자리 좀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주면 감사하다는 걸 알고 도움받은 걸 알고 예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또 그리고 어렸을 때 펄벅재단이라는 그 펄벅 여사님의 재단에서 학비 같은 걸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에 이제 이사로도 있고 또 다문화 아이들의 대변인처럼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감사함을 받으니까 주위도 조금 둘러보게 되고 감사한 걸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10명의 아이들 도와줘서 진짜 2명만 누군가를 다시 도울 수 있어도 그것도 성공이잖아요. 꼭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보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해서 다시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던 아니면은 다문화 탈북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을 주면 준 만큼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을 할 거고 다음에 누군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순간을 그 딸 세인이를 낳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셨던데요. 네, 사실은 예. 저는 이제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또 저를 또 많이 닮아 나오면 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이를 제가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아이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힘들게 자랄까 봐 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저 욕해 주시고 저 나무라 주십시오 하고 아예 방송에 나가서 제가 사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고요. 그 아이를 낳은 순간이 뭐라 하나 저한테 크다는 용기였던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가족들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과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그 두려움은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용기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았던 순간이 또 제 인생에서는 아주 커다랗게 제가 용기를 갖고 새로운 세계를 정말 어머 꽃이 이런 색이네, 어머 하늘이 이런 색이었구나를 알게 된 그런 순간 그러니까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네, 그 생명을 통해서 부모가 또 깨닫는 게 있고 네, 그 애를 키우면서의 내가 자란 과정도 인식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 후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나를 애매기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도 있었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극복하고 인순 씨처럼 우선 가요계에서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성공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나도 노력하면 되겠다. 네.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란 환경에서 이만큼 성공하는 건 진짜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네. 그리고 학교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맨 처음에 양로원을 할까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는 거를 그냥 고안을 할까 하다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다문화가
고등학교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하다 왜지? 라고 했을 때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걸어온 길이라도 내가 다시 다문화로 내려가기는 싫어. 나 성공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다문화가 아니고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남이 한 두세 명이 살아야 될 삶을 제가 혼자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부터가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 내가 살면서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분들께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꺼내기 싫은 거 정말 아파서 꺼내기 싫은 거를 꺼내서 보이면서 하는 일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네. 사연은 하나 읽어봐야죠. 그래도. 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저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백현철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라디오를 들으며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요. 마음은 평안하게 해주는 찬양과 또 여러 간증들 얘기,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임용 준비만 3년째인지라 가족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교회에서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봉사도 미루고 있어 목사님께도 죄송한 상황이네요. 올해는 꼭 좋은 결과로 기쁨의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목소리와 당당한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그늘진 한국 교회의 극동방송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백현철 형제 올림. 네. 지금 꿈을 향해서 3년째 이제 도전하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백현철 형제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콘텐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가수 인순이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다문화 가정에게 응원의 또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네. 아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막 사실 두근두근 겁내면서 들어왔는데 오늘 목사님 덕분에 저 정말 너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차관 때문에 그렇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